완벽한 4회전 점프를 선보이는 이 선수, 기술이면 기술, 예술이면 예술, 말 그대로 무결점 연기를 펼칩니다.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는 여자 싱글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살로 피겨 신동 발리에바는 이미 10대 중반에 수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동계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유력한 금메달리스트로 모두가 발리에바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발리에바는 올림픽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며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가장 큰 무대에서 몰락한 피겨 신동,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도핑 때문이었습니다. 발리에바는 13세에서 15세 사이에 팀 주치의로부터 무려 55차례 이상 약물 투여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정한 금지 약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피겨 신동이라 불렸던 발리에바는 어떻게 피겨 역사상 최악의 도핑 선수로 불리게 된 걸까요? 2006년생인 발리에바는 시니어 데뷔 전부터 뛰어난 실력 때문에 피겨 신동, 외계인, 빙판이의 요정이라는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선수인데요. 발리에바는 3살 때부터 이미 리듬체조, 발레, 피겨스팅을 병행하며 남다른 유연성과 근력을 쌓았고 5살 이후 피겨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발리에바는 체조와 발레를 통해 얻은 유연성을 피겨스케이팅에 녹여내며 다른 선수들보다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었죠. 거기에 긴 신체 조건과 뛰어난 근력을 활용한 스핀과 점프는 예술적 표현력에 기술적 완성도를 더하며 그녀를 독보적인 선수로 만들었는데요. 주니어 무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발리에바는 12살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유명 피겨 코치 에테리 투투베리제인데요. 발리에바는 이 만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전직 피겨 선수였던 투투베리제는 모스크바의 3부70 클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챔피언을 양성했습니다. 투투베리제는 어린 선수들에게 4회전 점프를 조기에 교육해 압도적인 기술 점수를 획득하는 공식을 완성했죠. 발리에바는 트루소바, 세르바코바와 함께 여자 피겨의 판도를 3회전 점프 시대에서 4회전 점프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일명 에테리 걸즈라고 불린 이 선수들은 주니어와 시니어 무대를 모두 장악하며 말 그대로 여자 싱글 피겨를 정복하게 됩니다. 투투베리즈는 에테리 걸즈에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사춘기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훈련,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요구하며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모두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오를 만큼 뛰어난 성적을 보였기에 그녀에 대한 평가는 최악과 최고, 극과 극으로 갈렸죠. 발리에바는 에테리 걸즈에 합류한 뒤 쿼드러플 점프를 장착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019년 불과 13살이었던 발리에바는 주니어 데뷔 시즌에 4회전 토르 점프를 성공시켰는데요. 이는 여자 선수 역대 2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리에바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공의의 소녀라는 쇼트 프로그램을 연기했는데 이를 본 피카소의 손녀가 발리에바를 직접 초청할 정도로 예술적인 연기력도 뛰어났죠. 2년 뒤 드디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발리에바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발리에바는 프리에서 최초로 쿼드러플 점프 3개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점프 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리폰 자세를 취하면서도 안정적인 회전을 보여주었죠. 발리에바는 고난도 점프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자세까지 취하며 여자 싱글 최초로 총점 250점, 260점, 270점의 벽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데뷔 시즌 단 한 시즌 만에 모두 기록합니다. 매번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며 독보적인 점수를 받은 발리에바였기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사실상 발리에바의 대관식에 가까웠죠. 실제로 발리에바는 단체전에서 올림픽 최초로 4회전 점프를 성공시킨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러시아의 금메달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리에바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시점은 2021년 12월 25일 러시아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 도중 채취된 발리에바의 샘플로 이 샘플에서 세계 반도핑 기구 지정 금지 약물이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됩니다. TMG는 주로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심장 약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 능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부터 상시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논란이 된 건 분석 결과의 통보 시점이었습니다. 샘플은 12월에 채취되었지만 스웨덴의 세계 반도핑 기구 인증 실험실은 올림픽이 진행 중이던 2월에야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실험실 인력 부족과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리에바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또한 세계 반도핑 기구는 발리에바의 체내에서 하이포센과 L카르티닌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두 성분은 당시 금지 약물은 아니었지만 TMJ와 함께 복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발리에바의 샘플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다수의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즉각 항소한 발리에바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발리에바의 할아버지가 심장병 치료를 위해 TMJ를 복용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마시던 컵의 물을 발리에바가 마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었죠. 심지어 러시아 반도핑 기구는 발리에바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단 하루 만에 정지 처분을 해제합니다. 이로 인해 발리에바는 개인전 출전이 허용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세계 반도핑 기구, 국제빙상연맹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긴급 제소하며 발리에바의 출전을 막으려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발리에바가 만 16세 미만인 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겠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도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참가를 막는 것은 어린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대회인 올림픽에 선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연아를 비롯한 전 세계 전현직 선수들은 도핑 선수는 어떤 예외도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없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죠. 결국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발리에바는 개인전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비난의 중심에선 15살 발리에바는 연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며 최종 4위를 기록,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2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발리에바는 4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리에바의 모든 경기 결과가 무효화되며 올림픽 금메달을 반환하게 되죠. 발리에바는 자격 정지가 끝난 뒤 빙판으로 복귀했지만 오랜 공백과 체형 변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발리에바가 오열하며 나오자 투투베리즈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포기했어? 왜 싸우지 않았어? 발리에바 사태는 개인의 부정행위라기보다 팀 단위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짙었습니다. 특히 15세 미성년 선수에게 심장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변 성인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었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투투베리즈 코치는 도핑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구체적인 물증 부족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죠. 투투베리즈는 여전히 최고의 피겨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조지아 국가대표 선수의 코치 자격으로 현장에 복귀했죠. 세계 반도핑 기구 회장은 어린아이를 도핑하는 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올림픽 복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제지할 수는 없었죠. 발리에바의 전담 의사는 과거 러시아 조정 대표팀 도핑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적 있는 인물로 할아버지컵 논란에 대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른 시나리오였다라고 발언했죠. 그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도핑을 했다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 선수들을 자신의 성과를 위한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욕심의 눈먼 어른들 아닐까요?